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시는군요. 그러게요. 네. 외로운 늑대님이 새벽에 잠깐 나갔는데 추워서 정신이 번쩍. 제이비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죠?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제가 목이 메어서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정신 차리는 수준 갖고는 안 되고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요즘 흉흉하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네. 오늘 춥다는 인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김도희님, 눈 오고 바람 불고 춥습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감기도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 네. 3941님, 종배님, 어제가 입춘이었나요? 입동이었나요? 입동 같은 입춘이었습니다. 왜 이리 추워요? 왜 이리 춥냐고요? 라고 제이비한테 화를 좀 내주셨네요. 하늘 쳐다보는 수밖에 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김일웅 님이 방송 시작하기 한 10여 분 전에 댓글을 제가 확인을 한 건데, 네. 김일웅 님, 저는 약간 눈에 익는 이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요즘 시선 집중 잘 안 들어서 잠시 들러봤습니다. 찐 촌철님들은 여전히 일찍 대기 중이시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왜 요즘 안 들으실까요? 그러게요. 왜 안 들으셨는지 이유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각성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 때문인지 이유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다보고파님이 종배현님 오늘 슈트가 잘 어울리시네요. 역시 멋쟁이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이건 힘내라는 인사겠죠? 네, 감사합니다. 옷걸이가 좀 괜찮죠? 네. 추워서 입고 왔습니다. 추우면 수트를 입으시는 거군요. 한 겹 더 껴입어야 되는데 안으로 껴입자니 내복도 없고 깝깝해가지고 겉으로 하나 껴입었습니다. 알겠습니다. TMI였고요. 오늘 눈 오는 곳도 꽤 많으신가 봐요. 순천에도 눈이 왔다. 빈센트 님도 올려주셨던데 눈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입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껴입으셔야 추위를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24시경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를 했고 이상민 당시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에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서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고 3분 뒤에는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다.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단전 단수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그런 셈인데요. 이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줄곧 거짓말을 해온 셈입니다. 경찰에 두 가지를 진술했다고 이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다. 둘째,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으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상민 당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계엄 조치를 충실히 수행을 한 셈이 됩니다. 비상계엄을 적극 반대했다는 사람의 행적치고는 너무 충실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확인할 점이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공수처 수사 결과인지 아니면 검찰의 별도 수사 결과인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하냐? 공수처 수사 결과라면 이상민 수사를 맡게 될 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라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더불어 하나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짚을 점 어떤 건가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공수처가 맡아왔습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를 했지만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걸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아서 미수에 그쳤는데 직권남용죄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수처에 물어야 하는 것. 첫째, 직권남용 미수죄가 없다는 건 자신들이 더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첩하라 마라 할 여지도 애당초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첩받아서 한 달 동안 손안의 호두처럼 계속 굴리다가 시간만 허비하다가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냐. 이 지적 다시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지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게 지금 공소장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진가님이 5차 변론에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대답이 예상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말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풍이다님, 혐의에 혐의가 더해지는 점점점 보내주셨고, 이태배 골통님은 조사하면 다 나와. 이 말이 생각난다.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다른 내용도 좀 나왔죠? 이런 대목도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용현 장관이 수도권 부대들이 약 2, 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한다.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고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을 했고, 김용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나옵니다. 어떤 점인가요? 두 사람 간의 모의 아니겠습니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청중들이 옆에 있었다고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화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해서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 대화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결국 김용현 전 장관 진술에서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은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진술을 했을까요? 당당해서? 아니면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몸통이고 자기는 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면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옥중 편지를 보면 스스로 지금 거의 내란 수계급을 자처하고 있다.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정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그네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김지연님, 지은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 5차 변론을 좀 기대한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보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네오 언니는 이상민 장관 스텝이 꼬였네요. 이번 정부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고 계속 숨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그렇습니다. 꼬집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자, 일단 두 대목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5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옥중노트에서 의원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네, 이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굳이 해설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건너뛰고요. 짚을 점은 다른 겁니다. 어떤 거죠? 자, 이 뉴스의 출처는 옥중 노트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작성된 노트입니다. 이 옥중 노트가 밖으로 전해져서 뉴스가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측이 작심을 했다라는 해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작심을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로 작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시죠.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라며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병력 철수를 한 특전사의 조치를 대통령실 측에서 조치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화가 난다고도 적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가 확인됩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최근 심경이 확인이 됩니다. 화가 난다고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심경이 어제는 노트로 전해졌지만 이틀 뒤인 6일에는 말로 확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6일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작심을 한 사람이 헌재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대충은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옥중 편지 대 옥중 노트 어디에가 더 신빙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JB 어디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제가 꼭 답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리고요. 헌재에서는 JB가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변론에는 누가 나오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섭니다. 네. 특히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한데요. 국회와 헌재의 모든 시간도 시선 집중해서 내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제기됐던 문제가 법카 유용 의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각각 이준숙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밝히길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7월 말부터 관련 사건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로 갔고 수사를 하고 있었군요.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라고 봐야 되겠죠. 궁금한 건 수사 진척 정도인데요. 지난해 7월 말 이후부터면 반년 이상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사 속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그 결과에 의해서 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비롯해 여러 인사들이 법카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거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꼭 그에 비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원칙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HBYI님은 이거 시간 더 질질 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각 계파의 대권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네요. 결국은 대선 후보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탄핵 심판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네, 신원섭파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누구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털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카로 얼마를 썼고 어디에 썼고 뭐를 샀는가, 그죠? 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안 읊어드려도 알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의 축사가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배 대표는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고요.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 이렇게 덕담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상징 도시 광주에서 배 대표 축사가 등장한 경위와 결정권자를 밝혀라 이렇게 교육청에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학생들이 배 대표를 단지 유튜버 고기 남자와의 현실 격투, 현피로 유명해진 유명인으로 알고 정치적 성향은 잘 몰랐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일방적인 해명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학교 측 해명에 녹아있는 경위인데요. 배 대표 축사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요청의 동기가 정말 유튜버 간 현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살레시오고 서부원 교사가 인터넷 매체에 극우적 주장 득세하는 남고 교실 풍경이란 글을 기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 지금 학교에서는 당당하게 극우를 자임하는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패미 척결이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를 독차지한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역시 서부원 교사의 말을 전한 내용인데요. 교실 안에 극우 온라인 문화가 스며든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특히 내란 사태 이후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서 돌아오면 서부지법 난동은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 학생도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분위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현지 교사가 전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말 그대로 일부의 분위기이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필요성을 2배, 3배 늘린 게 최근에 이런 사례들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696님이 아니 어떻게 안티페미니즘 여성 혐오로도 모자라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유튜버에게 축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한탄의 댓글을 올려주셨고 원도님은 또래 놀이 문화처럼 번지는 건가요? 라고 좀 걱정을 올려주셨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 차원으로 축제를 직접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리허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교사들이 영상 속에 배 대표의 등장을 또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서 또 한번 걸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학교 측이 이제서야 새 학기부터는 민주주의와 미디어 교육 등 우리 학생들이 정치 편향 매체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이미 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강화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 사례에 대한 사례 연구와 사례 토론과 사례 강의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이거에 대해서도 시비를 붙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들 합니까? 간첩의 소행이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지금 버젓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 특히 사례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시 또 딴지 거는 것을 의식을 해서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 것인지 오히려 그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JB가 특강 한번 가면 어떠냐는 얘기가 지금 왔네요. 제가요. 네. 네, 방송 끝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